예, 이어서 지난주 했던 것처럼 이 토목공사와 건축공사 중에서 왜 건축공사가 좀 더 중대재해 큰 사고가 많이 나는지에 대해 저의 뇌피셜 혼자만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이어서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. 토목공사는 관발주 공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발주청이 감독하고 있고 감리단이 배치했는데 감리단이 파워가 세다. 그래서 시공사가 감리단을 함부로 말을 안 들을 수 없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잘 된다. 그런데 민간발주 건축공사, 건축공사 중에서 내 땅에다가 내가 건물 지을 거야. 또는 뭐 아파트 재개발, 재건축 보자고요. 재개발, 재건축 같은 경우는 발주자가 누구냐? 발주자. 이 사람은 조합이겠죠. 어이씨 왜 흐려? 조합이 발주자인데 발주자 돈을 낸 사람. 하지만 그 사람 민간인들이 공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. 법에서는 그 사람들 아니 민간인이 공사 감독을 해봐. 그럼 품질, 원가, 안전 중에서 뭐를 최우선시 해서 관리하겠습니까? 제가 제 돈으로 공사하는 거라면 전 당연히 원가를 최우선으로 할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고 품질 관리가 소홀해진다는 거죠. 그래서 민간 발주 공사 같은 경우는 이 발주자에게 권한을 안 주고 그 공사 감독 권한을 누가 갖고 있냐? 그 공사 현장에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. 이거를 법적에서 유식한 용어로는 인허가 기관장이라고 부르고 이거를 대부분 시군 구청장 대도시 같은 경우는 구청장이 되겠고 소도시 같은 경우는 시장, 군수가 되는 거예요. 이 사람들이 이 발주자를 대신해서 공사감독 권한을 행사하는 거죠.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 우리가 여기에 그러니까 일단 민간발주공사는 또 그렇게 되거니와 그래서 이분들이 바빠. 원래 지들이 해야 될 업무들이 있는데 공공발주의 방출청 예를 들어서 뭐 한국도로공사 아니면은 뭐 국토교통부 원래 하는 업무가 건설공사 관리 업무잖아요. 그걸 잘 알아. 근데 뭐 여기 뭐 용인시장, 용인시 공무원 또는 뭐 저기 뭐 연수구 구청의 담당 공무원 뭐 군에 있는 공무원들이 원래 지가 해야 되는 업무도 있는데 공사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겠습니까? 할 수가 없죠. 그걸 전문가도 아니고 예? 그런 감독관의 능력도 떨어지거니와 이거는 민간별조공사는 설계할 때 아까 얘기했던 설계심의, 기술자문위원회, 설계안전성 검토 이 단계 없어요. 해봤자 이제 굴토심이라든가 경관심의 정도는 하겠죠. 예? 민간발주공사니까 심의, 자문 이런 게 없어요. 규정이 없어요. 그래서 설계 품질이 떨어지고 또 특히나 소규모 건축공사 같은 경우는 누가 설계하겠습니까? 유신, 도화 이런 대규모 설계사가 뭐 4층짜리 빌라, 뭐 상가 설계하겠습니까? 대부분 땡땡 건축사 사무소 해서 직원 해봤자 딸랑 2명, 여직원 1명이랑 건축사 1명 뭐 이런 곳이에요. 이분들이 건축법은 잘 알아요. 건축법은. 근데 산업안전보건법, 건설기술진흥법 이런 거 전혀 몰라요. 그래서 설계할 때 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잘못 계산되어 있는 경우가 허다하고요. 건진법의 안전관리비는 아예 언급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. 다 누락돼 있어요. 예, 그게 허다해요. 그러니까 설계 품질 자체가 개판이다. 설계 개판. 좋아. 그럼 설계는 개판이야. 그럼 시공할 때 감리가 제대로 관리할까요? 건축공사, 민간발주 건축공사 역시도 법적 기준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이면 당연히 건설사업 관리 감리자가 배치가 되죠. 예, 그런데 그 감리자가 제대로 역할 수 있냐? 못해요. 왜 못하냐면은 법적으로 그 감리자를 누가 선정해 주게 돼 있냐? 이 지자체 인허가 기관에서 선정해 주게 돼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거는 돈을 누가 내냐면 돈이 중요해.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돈이에요. 돈이 인생의 100%는 아니어도 인생의 98.5%는 차지합니다. 그 보세요. 이미 발주자 뭐 예를 들어서 재건축이라고 가정할게요. 아파트 재건축은 그 조합에서 감리자 보고 업체를 선정하나요? 감리업체 보고 업체 선정하는 거 아니잖아요. 시공사를 보고 업체를 선정하지. 현대히스테이트, 삼성 레미안, 뭐 대우 푸르지오 이미 이 하기 전부터 시공사와 발주자 즉 조합은 한 편이 한 편 이미 짜고 치고 있어. 근데 감리를 인허가 기관에서 시공구청장이 선정해 줬어요. 그런다 한들 이 감리에게 돈을 누가 주냐고 돈. 얘가 조합에서 그죠? 근데 감리가
FM 들어가겠다고 막 칼같이 시공사를 쪼아대. 막 품질 안전 따지고 들고. 그럼 시공사가 몇 번 참다가 아씨 짜증나 씨 나 열받네 이래버리면은 발주자 즉 조합에게 잃어버린다는 거죠. 야 조합장아, 우리가 사실은 이거 공사하면서 한 20억이 예비비가 있어. 이거 가지고 우리가 니네 조합원들 다 뭐 하나씩 챙겨주고 뭐 여기 하려고 했었는데 왜 그 감리단이 너무 빡세게 굴어서 못하겠다 이래버리면은 조합장이 바로 태클을 걸려. 어떻게 태클 거냐? 돈을 안 줘버려. 돈을 어떤 식으로 안 주냐? 그냥 합법적으로 안 줄 수 있는 핑계를 대는 거죠. 뭐 감리 업무 보고서 같은 거에 오탈자를 트집 잡거나 뭐 여러 가지 트집 잡을 거 찾으면 많죠. 그렇게 뭐 돈 안 주고 그러면 감리단의 입장에서는 그 본사에서 이제 또 이런 거 한두 번 겪는 것도 아니니까, 건축감리 분들은 한두 번 겪는 게 아니니까 눈치를 채요. 그래서 아유 조합장님 무슨 문제 있으세요?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. 아유 우리 현장에 뭐 최이사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까다롭게 일을 잘한다면서 야 그런 양반은 능력 있고 이런 양반은 큰 현장 보내 이런 식으로. 그럼 다음날부로 그 최이사님이 다음날 아니고 다음 달부로 뭐 이런 식으로 너무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, 그러다 보니 감리단이 분명 있어도 감리단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. 왜냐면 돈을 준 사람이 조합이니까. 예. 그러니까 시공사는 득이양양하는 거죠, 뭐. 그래서 그나마 시공사가 규모가 크고 대기업이고 그러면은 그나마 자체 브랜드 관리를 위해서 관리를 하지만은, 시공사가 수준 낮은 지역 업체라면은 뭐 어차피 망해봤자 상관없고 뭐 개판으로 하겠죠.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, 그래서 건축 민간 발주, 그러니까 건축공사라는 표현보다는 민간 발주 공사는 시공사의 클래스에 따라서 품질이 확. 예, 결론 정리해보자고요. 그리고 공공발주공사는 관발주공사, 토목공사는 100% 관발주공사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100% 관발주로서 감리단이 파워가 세요. 그래서 품질관리, 안전관리가 엄청 까다로워요. 그 시공사가 못 이겨. 그래서 나름대로 요구한 대로 맞춰서 하다 보니 남대로 품질관리, 안전관리가 좀 더 수준 높게 되는 거고, 건축공사는 물론 관발주공사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. 민간발주 건축공사. 민간발주는 건축공사가 대부분이잖아요. 토목공사는 하나도 없어요. 그거는 아무리 감리단이 배치되어 있고 감리단이 아무리 잘 관리하려고 해도 민간발주다 보니 발주자 즉 조합청에서 거기서 시공사와 짜먹고 압박을 해버리면은 감리단이 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가 득이양양해서 지멋대로 해버리는 거죠. 막 지멋대로 공기가 급하면은 양생도 대충 하고 뭐. 그러다 보니 이렇게 민간발주 공사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거고, 그런데 공교롭게도 토목공사보다는 건축공사가 대부분 민간발주다. 이게 결론입니다. 아, 이거 또 시간 빨리 하려고 해도 8분이네, 8분. 야, 예, 여기서 끝.